산불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성 산불 상당히 좀 제일 심각한 것 같고 문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안동 쪽에 도심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서부터 이제 안동 하회마을을 굉장히 산불이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하회마을에 3km까지도 이제 다가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어저께까지도 나왔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동은 주변이 울창한 산림이 굉장히 둘러져 있고 지형적인 특성상 산불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어저께까지는 남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동쪽으로 그러니까 뭐 영덕이나 이쪽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새였다가 오늘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바람이 다시 북풍을 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산불이 남쪽으로 아직 탈 것이 많이 남아 있는 남쪽으로 그 산불이 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동과 같은 이제 도심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공간이나 이런 거 좀 마련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화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대피소로 지정을 했던 데가 대피소로 안전한 장소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단계적으로 좀 해고 선제적으로 좀 산불에 멀리 있는 데까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안동이라든지 지금 산불이 많이 타고 있는 지역에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차를 운전한다든지 독보로 걸어서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버스라든지 이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좀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디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혹시나 그렇습니다. 대피가 늦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늘 드는데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가 안동 풍산, 나무, 남선, 임동면 주민분들 꼭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산불이 언제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피해 상황을 보면은 불이 보이는 시점에 대피를 하기 시작하면 그땐 좀 늦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재하고 달리 일반 건축물에서 화재는 이제 화재가 차츰적으로 이렇게 가연물을 태우면서 진행을 하는데 산불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비화입니다. 비화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불인데 비화가 하는 이유가 산불이 자체가 그 열기류가 있습니다. 그 열기류가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상승 기류가 타고 있는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그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끌고 올라가고 위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끌고 올라가진 불에 타고 있는 나뭇가지가 이 강한 바람을 타면서 날아가는 게 되는데 그걸 비화라고 하는데 이 비화가 멀리 날아가게 되면 보통 1km나 2km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이라든지 특수진화대원들이라든지 위쪽으로 날아가는 비화를 보게 되면은 오금이 저린다라고 할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뒤쪽이 산불이 없다가 나중에 보면 산불이 다가오면서 갇혀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산불이 멀리 보인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산불에서 뭐 전에 있었던 사례보다 좀 비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그 탈만한 재질들을 뛰어넘어서 멀리까지 확산하는 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비화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산불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은 열기류를 만드는데 산불이 강하면 그만큼 열기류가 셀 수밖에 없고 그 열기류가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산불의 특징이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순간 풍속이 27m/s까지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이다라고 했었을 때 태풍의 기준이 되는 게 17m/s입니다. 그리고 중급 태풍이 25m/s입니다. 그러니까 중급 태풍 이상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기 때문에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진 나뭇가지가 불타고 있는 나뭇가지가 그렇게 강한 그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비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번 또 산불의 굉장히 큰 특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곳곳에 바람도 세고 그렇다 보니까 저지선이 다 무너지고 있어서 하회 마을도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보도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보다는 조금 난데 지금 또 상황이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방차가 뭐 19대가 배치가 돼서 미리 국가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산불이 어디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회마을이 어제보다 조금 낫다, 뭐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이번 산불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지금 뭐 지연제를 많이 뿌려놨다 그러는데 그 지연제 역할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불에 착화가 되지 않도록 적셔놓는다든지 약간의 지연시킬 수 있는 방염적인 그런 약품을 탄 이제 물을 이제 뿌려놓는 것이고,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방화포 같은 거를 이제 방염포를 이렇게 덮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덮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국가문화재는 덮어놓게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만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화재가 그쪽에 지속이 되거나 영향을 주게 되면 결국 그 문화재도 소실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연제라는 게 그러면 뿌려놓고 뭐 며칠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이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아무래도 강한 열기류가 다가오게 되면 증발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불이 있으면 금방 증발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이제 증발이 돼서 날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화재 상황을 보면 산 쪽에서도 주불이 다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안동 보면 민가 쪽으로 지금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은 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일단 뭐 도심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주불과 민가 쪽 산업시 그 위험시설, 중요시설 쪽으로 오는 불 같은 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에서 발생하는 주불은 산림청의 그 헬기를 갖고 이제 보통 대응을 하고요. 민가나 아니면은 그 중요시설 쪽으로 다가오는 불길은 이제 소방대가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에 대한 지금 지속되는 날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원할 수 있는 장비, 인력이 이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장비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소방 헬기입니다. 소방 헬기는 운행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고요. 일정 시간 운행을 하면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 소방 헬기를 운항을 하는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6일 이상 운항 못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운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한계 시간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동 시내 쪽으로 이제 다가오는 산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방대나 특수진화대에 의해서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소방대원들이 체력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산불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미 너무 지쳤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쳐 있죠. 지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도 잘못하다가는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방향을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성 쪽에서 시작해서 그 영덕을 지나 동해바다까지 그 산불이 확산하는 한편 아까 언급해주신 하회마을 이제 의성의 북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또 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바람의 방향입니다. 바람이 지금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소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산불의 특징이 하나가 이제 골바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골과 골 사이에 이제 그래서 부는 바람인데 이게 아래쪽에서 산등성이 쪽으로 굉장히 강한 그 상승 기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발생한 화재가 위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데 원래 산불이라고 하는 것도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빨리 산불이 위쪽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바람까지 불면은 이제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거고 또 골바람의 특징이 바람의 방향이 급변한다는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확산되는 방향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번 산불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성 산불도 걱정이지만 산청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까? 뭐 낙엽층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인데 이곳까지 번지는 걸 상당히 좀 우려했었는데 왜 이곳까지 갔다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리산이다라고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산림이 굉장히 울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산림이 울창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산불에 비해서 얘기하면
탈 수 있는 그 물건이 가연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확산도 것이 빠를 수밖에 없는 확산이 거죠.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고 산림의 밀도가 높으면 그만큼 빨리 확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밑에 층에 이제 낙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태종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게 굉장히 깊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 한번 붙게 되면 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에 보이는 불을 껐었을 때 안에 잔불이 남아 있었을 때 불씨가 남아 있었을 때 다시 재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결국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불행하게도 지리산 쪽으로 지금 또 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산은 불에 탈 수 있는 산림이나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화재가 확산된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리산에 그러니까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뭐 천연 기념물이라든지 멸종 위기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 위기종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좀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리산 하면 반달곰이 있죠. 90여 마리의 반달곰이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측에서도 지금 반달곰의 그 소재라든지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이제 반달곰들도 굉장히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굉장히 멸종 위기적인 동물들도 있는데 그런 그 동물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거에는 분명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필사적으로 지금 막긴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지선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산불 위기 대응 단계도 가장 높은 단계인 예. 심각 단계로 하고 있고 국가 소방 동원령도 지금 1호, 2호, 3호 중에서 가장 그 센 단계인 3호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장비, 인력은 최대한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뭐 이거는 저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 바람의 방향을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산불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좀 신뢰도 높게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그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그쪽 부분으로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서 화선이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예. 건축물 화재라고 하게 되면 예.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산불이라고 했을 때 불을 끌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이 결국은 이 기후, 날씨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예.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뭐 저지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력적인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중대형 산불이 10여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화선의 길이가 뭐 300km가 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한계적인 그런 장비나 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효과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날씨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산불이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곳곳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게 주택 화재로 시작된 전북 무주 산불도 네.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었고 저희가 뭐 가스통 폭발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전기적인 원인이고요. 예. 또한 주택에서 산불이 이제 주택으로부터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 이제 그 우리 고성 속초 그때 산불 같은 경우는 네. 뭐 화목 보일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산불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때 화목 보일러에 대한 그 점검이나 예. 이런 사용 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무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목 보일러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예. 되겠지만 아무래도 전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화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야산으로 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야산으로 번져서 산불이 되고 있다. 예. 해필이면 이 시기에.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산불이 사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뭐 정부나 지자체나 산림청이나 대책을 계속해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뭐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정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나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굉장히 필요로 하죠. 그럼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장비나 인력을 강화한다든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좀 더 그 AI 뭐 카메라와 같은 아니면 또 위성을 활용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조기에 감지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2월, 3월 달이 되면은 봄철이 되면은 건조한 날씨가 예전보다 계속적으로 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상북도라든지 의성이나 산청이나 안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다른 지역보다도 강우량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기후적 요인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산림이 예전보다 계속 갈수록 더 울창해지는 거죠. 예, 울창해진다라는 얘기는 불에 탈 것이 그만큼 많아지고 한번 불이 붙으면 그만큼 끄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다행히 오늘 비가 좀 내렸잖아요.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제 보도된 바로는 이제 5mm 미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mm 갖고서는 별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양이 너무 적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열기류 밑에 있는 화원, 불길까지 이제 빗물이 닿아야 되는데 사실 열기 5mm 정도면 열기류에 의해서 거기에 닿지 못하고 이렇게 뿌려지는 이제 분산되는 이제 그런 게 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밑에 이제 지표층, 태적 낙엽층이나 이런데 안쪽까지 좀 수분이 들어가고 그 나무 줄기까지 적셔지는 그 정도의 이제 강우가 와야지 좀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여하튼간에 작은 비라도 내리는 거는 현상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그 미국 LA에서는 산불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된 네.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전국 산불도 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걸 참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4월 5일 식목일까지 뭐 큰 비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비가 좀 와줘야지 현재 지금 이렇게 화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된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 뭐 하루빨리 산불이 진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온 국민이 바라고 네. 있는 그런 상황 생각일 텐데 앞서서 비가 올 때 좀 잔열이 밑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게 헬기로 이제 산불 진압을 주로 하는데 또 연무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 같은 날씨엔 이런 또 그렇습니다. 걱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 헬기가 정상적으로 뜨려면 충분한 시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예. 이제 주간에는 계기 비행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작은 비가 아까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류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연무 현상으로 해서 이제 시계를 가리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또 날이 흐리면 헬기가 뜨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날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이 흐면 그만큼 시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헬기라고 하는 것은 또 풍속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헬기가 정상적으로 지금 화재 산불 진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제약적인 조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추락 사고가 있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산불 크게 났을 때는 아무래도 진화 헬기가 꼭 필요한 건데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앞으로 좀 제도가 좀 꼼꼼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산불을 진압하는 데는 사람의 힘보다는 아무래도 헬기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산림청이 갖고 있는 헬기가 50대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8대는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돼서 네. 운항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2대가 이제 운항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운항할 수 있는 헬기 자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정비나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소방청이 갖고 있는 50대 헬기 중에서 약 66%인 34대가 20년 이상 된 고령의 우와. 헬기이고요. 네네네. 또한 12대는 그러니까 24% 정도가 되는 거죠. 30년 이상 된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바람에 좀 더 견딜 수 있는 헬기, 그리고 한 번에 물을 많이 뿌릴 수 있는 대형 헬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예를 들면 S64 같은 경우는 8,000리터 정도의 물을 갖고 풍속 20m 이사에도 견딜 수가 있는 대형 헬기입니다.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에 지금 7대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인력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인력은 좀 이렇게 뭐 노후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산불 예방 진화대 초창기 때 우리 의성에서 산불이 났었을 때 그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중에 3분이 60대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고령의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한 조건들을 또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산불이 좀처럼 이제 잡히질 않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뉴스특보 전해드리면서 매일매일 장소별 그 진화율을 발표하고 네. 있는데, 조금 의아했던 것이 어느 정도 불길이 좀 잡혔다 싶은 지역이 다시 또 다시 진화율이 올라가죠. 낮아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뭐 강풍 영향이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예.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 있는 충분한, 예를 들게 되면 그 태적 지표층 아래까지도 충분히 물이 다 적셔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되지 않고 워낙 화선이 넓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불이 잡히게 되면 다른 쪽을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완전히 건가요? 안 됐다라고 예. 보기는 없고, 일단 보이는 불은 다 잡혔는데 그 안에 작은 불씨가 남아 있거나 그렇구나. 거기서 이제 또 강한 바람이 불게 예. 되면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다시 진화율을 낮추게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때 산불 같은 경우는 진화율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번 산불은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강한 바람, 또 뭐 골바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런 진화율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율이 뭐 90% 이상으로 높다거나 아니면은 뭐 100%에 달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뭐 한동안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진화율이 거의 100%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우리 이제 특수진화대라든지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서 네. 퇴적층이나 이런 밑에 있는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저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완전히 확인이 돼서 예. 완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산불 피해 상황 지금 저희가 장소별로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뭐 LA 산불도 앞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금 소방 인력이 총력을 쏟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진화율이 좀 더 높아지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